오늘은 왜 현금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와 우리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짜장면, 새우깡 같은 먹거리부터 음마아파트 같은 부동산까지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는데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서 본질적인 이유는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금만 갖고 있다가는 낭패 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은 늘어나고 있어요. 자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은행의 존재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계속해서 많은 돈이 풀리고 있는데 그 풀린 돈들이 은행 때문에 몇 배 이상 불어난다면 믿어지시나요? 먼저 그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은행에는 지급 준비율이란 게 있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돈 중에서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맡겨야 하는 돈의 비율인데 보통 고객들은 은행에 돈을 맡겨도 잘 안 찾아가죠. 경험적으로 은행은 보유한 돈의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시 대출해줘도 이상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 100억이고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했을 때 은행은 10억만 남기고 90억을 대출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 남겨놓은 10억만 가지고도 예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제도의 맹점이 돈을 무한정 불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볼게요. 우리나라엔 총 100억의 돈이 있습니다. A은행이 지급준비금 10억을 빼고 90억을 대출해줘요. 이 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B은행에 다시 예금을 합니다. 그러면 B은행은 90억 중에서 10%, 지급준비율 10% 빼고 9억을 빼고 81억을 대출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81억이 다시 C은행으로 들어가요. C은행은 다시 지급준비금 8억 1천만 원을 빼고 72억 9천을 대출해주고요. 이 과정이 무한정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 100억은 얼마가 될까요? 1000억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시중에 풀린 돈은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인형에서 끝없이 더 작은 인형이 나오는 러시아 인형처럼 돈은 끝없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고 있는데 지금은 가계부채 또한 사상 최대죠.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좀 전의 과정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돈이 더 많이 회전되면 회전될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어디로 갈까요?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겠죠. 2020년 2월 코로나 사태 충격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었는지 완연한 V자 반등이죠. 이렇게 돈의 힘이 무섭습니다. 화폐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대표적 자산, 금을 볼까요? 금 역시 통화량의 증가에 맞춰 계속해서 우상향해오고 있죠. 지속적인 화폐량의 증가를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는 양극화 시대에 접어들었죠. 게다가 이 양극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점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지고 같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금을 깔고 앉으면 안 돼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현금을 쓰기 위해서는 수중에 현금을 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현금을 깔고 앉은 사람의 마인드는 투자자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투자자의 마인드는 좋은 우량 자산을 금매로 사기 위해서 현금을 수중에 보유하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현금을 깔고 앉아 있는 거, 전세보증금 또는 퇴직금, 과다한 보험, 지나친 연금 상품, 필요도 없는데 보유하고 있는 비싼 차 같은 것들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갑자기 오고 또 이런 기회는 항상 발품을 팔고 관심 갖고 있으면서 현금을 수중에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좋은 투자 기회는 지금 당장 돈을 수중에 들고 있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돈을 수중에 들고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 좋은 물건을 보러 다니고 금매가 나오면 당장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죠. 반면에 돈을 깔고 앉아서 당장 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장 살 수 있는 금매 물건을 보러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자연히 관심사는 재테크와 투자에서 멀어집니다. 결국 돈을 깔고 앉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을 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죠. 불안하거든요. 투자란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안정을 버리고 불안정함으로 가는 게 투자예요.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빼서 월세 살아라. 그리고 정산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금 바로 현금화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투자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투자금을 마련하는 6가지 영상,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상도 꼭 참고해보세요.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 유동성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자 방식으로 돈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이 유동성의 시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